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유경수 여사 피격. 박 대통령은 여름엔 열흘 정도 휴가를 보냈다. 진해 해군 기지 내에 공관을 썼다. 박 대통령은 낮에는 진해만의 저도란 섬에 가서 쉬다가 진해로 돌아오곤 했다. 그런 이동 중 해군의 어호 등 여러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을 본 박 대통령은 1972년 여름 박종규 경호실장에게 지시했다. 그 섬에 있는 일제시대 목조 건물을 개조하여 잘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1973년 여름 박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경부고속도로를 달려 진해에 도착했다가 밤늦게 저도에 들어갔다. 거기에는 목조 건물은 없어지고 새 돌집이 한 채 서 있었다. 일반 주택 정도의 크기로서 호화주택 수준은 아니었다. 박 대통령은 새 집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실장을 불러라 라고 했다. 그는 박 경호실장이 나타나자 꾸중을 시작했다. 집수리 하라고 했지 누가 새로 지으라고 했어. 너는 뭘 시키면 꼭 이렇게 하더라. 집 내리지 마. 도로 나가자. 김정년 비서실장이 나서서 만류했다. 오늘 밤은 주무시고 가시죠. 진해 공관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 가족이 하룻밤을 머무는 사이 측근들이 구수회의를 했다. 마침 이 섬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와 있었다. 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정 회장을 앞세우기로 했다. 다음날 박 대통령을 만난 정 회장은 카카 제가 새로 짓도록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 박 대통령도 이해하여 그 뒤로는 이 건물을 휴가 때 썼다. 박 대통령은 정 회장에게 공사비를 지불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사치스러운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었다. 공화당의 중진인 김모 의원은 신축한 자택에 박 대통령을 모셨다가 혼이 난 경우다. 김 의원은 사실은 저의 형님이 도와주어 지은 것입니다 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 형님은 차관 얻어서 집만 지었나 라고 쏘아붙였다.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솔선수범한 근검절약은 좀 심한 면이 있었다. 석유 파동 이후엔 여름엔 냉방기를 켜지 못하게 하고는 선풍기와 부채로 견뎠다. 전력을 아낀다고 집무실에서는 책상 위 전등만 켜놓기도 했다. 어둑어둑한 저녁 때 사람이 들어오면 박 대통령은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누구야 라고 기웃거리기도 했다. 청와대 직원들도 겨울엔 난방기를 잘 틀어주지 않아 속옷을 두껍게 입고 더운 물과 커피를 자주 마시면서 추위와 싸웠다. 박 대통령과 유 여사는 1974년 7월 26일 금요일 휴가를 떠났다. 일행은 경부고속도로를 달려 추풍령 휴게소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었다. 진해 해군기지 내 대통령 공관에 이른 것은 오후 4시 50분. 해군 함정을 타고 저도별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 45분이었다. 다음날 박 대통령 일행은 옥포 지역을 함상 순시했다. 7월 28일 일요일 해운대에서 캠핑을 하고 난 지만군이 내려와 합류했다. 8월 2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회견을 가졌다. 8월 4일 그는 함정을 타고 거제도 해금강 일대를 돌아봤다. 박 대통령은 8월 6일에는 해군 장병을 위한 오찬을 베풀었다. 8월 7일 박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질주하여 오후 4시 35분에 청와대로 돌아왔다.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이 서재로 박 대통령을 찾아와 1시간 40분간 보고했다. 이어서 김종필 총리가 오후 8시에 와서 늦은 업무 보고를 했다. 진해 저도에서 박 대통령 부부는 유달리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가족 경호를 맡았던 이상열 수행과장은 이렇게 회고했다. 두 분이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거니시는데 저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날따라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두 분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나는 뒤에서 따라가는데 각하께서 황성 예터를 부르시더군요. 영부인도 따라 부르시는데 가사를 잘 모르시니 각하께서 리드하시고 그렇게 물가에 가시더니 두 분이 야호 하고 소리치시더라고요. 아, 동심으로 돌아가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한참 계시다가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시면서도 옛날 노래, 노란 샤스 등을 불렀습니다. 휴양 오셨을 때 그렇게 다정했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달빛도 있으니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1974년 8월 15일) 오전 7시 문세광은 조선호텔 객실에서 프런트로 전화를 걸었다. 국립극장에 가야 하는데 오전 8시까지 승용차를 대기시켜주세요.
도착은 오전 9시입니다. 문은 권총의 실탄을 장전하여 바지 허리춤에 숨기고 오전 8시 40분에 M20 포드 수용차를 타고 출발했다. 그는 차중에서 운전기사에게 국립극장에 도착하면 내려서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부탁하면서 10,000원권을 주었다. 문은 또 왼쪽 옆구리에 손을 넣어 숨겨둔 권총에 공이치기를 위로 올려놓았다. 언제라도 발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이 그의 결정적 실수가 된다. 정각 오전 9시 문세광을 태운 승용차는 국립극장 정문에서 검문을 받지 않고 들어가 극장 계단 아래에 도착했다. 운전기사는 차에서 내리더니 뒷문을 정중하게 열어주었다. 중절모를 쓴 문세광은 기사가 공손히 절을 하는 가운데 계단을 올라갔다. 문은 왼쪽 현관을 통해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검문하지 않았다. 당시 현관에는 대통령 선발 경호원 3명, 경찰관 8명이 근무 중이었다. 문은 비표도 없이 통과했다. 중절모를 쓰고 의수되는 그의 모습을 본 경호원들은 문을 고위 인사라고 생각하여 통과시켰던 것이다. 이들은 그 뒤 조사에서 3.1절 행사 때 외국인에 대한 경호를 너무 심하게 했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은 소극적으로 대했다고 변명했다. 극장 안으로 들어온 문은 1층과 2층 로비를 오고 가면서 저격의 기회를 노렸다. 그는 통로에 카펫이 깔려있는 것을 보고는 박 대통령이 지나갈 때 저격하려고 카펫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는 곧 생각을 바꿨다. 장시간 같은 장소에 머물다가는 경호원의 검문을 받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호원으로 보이는 10여 명이 한 곳에 모여 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있었다. 문은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검문을 받을 것 같아서 먼저 경호원에게 다가가서는 우시로코 일본 대사와 스즈키 씨를 기다리는데 혹시 오지 않았느냐고 일본어로 말을 걸었다. 일본어를 모르는 경호원은 당황하여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다. 문세광은 극장 로비는 여기뿐인가요? 라고 재차 일본어로 물었다. 경호원은 대충 2층에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경호원은 문을 2층으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문은 1층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었지 하면서 1층으로 되돌아왔다. 경호원은 다른 간부 경호원에게 문을 인계했다. 경호원은 저분은 일본 대사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보고했다. 인계받은 경호관은 문을 보고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다. 이윽고 박 대통령이 나타났다. 경호관은 문의 팔을 잡고는 기둥 뒤로 데리고 가서 서 있으라고 했다. 문은 박 대통령이 입장하는 것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다가 약 10분 더 로비에서 머물렀다. 문은 다시 로비 근무자에게 다가가서 일본어로 대통령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데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일본어를 모르는 근무자는 문의 입장을 묵인하는 표정을 지었다. 문이 로비에서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니 출입구 근무자가 비표를 달지 않은 그를 제지했다. 문은 로비 근무자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들어가도 좋다고 이야기했다 라고 둘러댔다. 일본어를 모르는 출입구 근무자가 로비 근무자를 바라보니 그는 무표정이었다. 출입구 근무자는 이를 들여보내도 좋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출입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극장 안으로 들어온 문을 안내하여 맨 뒷줄 오른쪽에서 3번째 자리에 앉혔다. 박 대통령은 연설 중이었다. 문세광은 국립극장 맨 뒷줄에 약 10분간 앉아 박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저격을 결심하고 허리춤에 질러두었던 권총을 뽑아 배 밑으로 옮기는 순간 젖혀두었던 공이치기가 격발되어 한 발이 발사됐다. 퍽 하는 소리를 내면서 총탄은 문의 왼쪽 허벅지를 관통했다. 이때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면 박 대통령의 연설 사이로 퍽 하는 소리가 잡히지만 연설은 계속됐다. 공교롭게도 이때 박 대통령은 북한 측에 대해서 불가침 조약을 제의하고 있었다. 나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서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는 순간 퍽 소리가 난다. 문은 허벅지에 오발을 하자마자 놀라서 복도에서 안으로 3번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통로로 나와 연단을 향하여 뛰어갔다. 통로 쪽 자리엔 경찰관들이 앉아 있었으나 아무도 문을 제지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퍽 소리가 난 뒤에도 6초 동안 연설을 계속했다.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 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시종이라고 할 때 달려가는 문을 본 청중의 와 하는 함성과 함께 탕 하는 제2탄 발사음이 들린다. 이 총탄은 박 대통령이 연설하던 연대를 맞췄다.
문은 6초 동안 11.85m를 뛰어와서 20m 떨어진 박 대통령을 향해서 쏜 것인데 맞히지 못했다. 문은 제3탄의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이었다. 제4탄을 쏘려고 하니 박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방탄연대 뒤에서 몸을 낮춰버린 것이다. 문은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려 18.2m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를 향해서 총을 쏘았다. 총탄은 유 여사의 머리를 관통했다. 문은 제5탄을 쏠 때 청중 이대산 씨가 발을 걸어 넘어지면서 방아쇠를 당겼다. 총탄은 연두안이 태극기에 맞았다. 문은 넘어진 상태에서 체포됐다. 문은 자리에서 뛰어나와 6초 만에 제2탄을 쏘았고 7.5초 때 제5탄을 쏘고 잡혔다. 1.5초 사이에 3발의 총성이 들렸다. 연발 사격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을 놓고 경우의 실수를 미세하게 따져나가면 현실의 긴박감과 유리되어 탁상 공론이 될 수 있다.